지금부터 레스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REST A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설명하는 REST AP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REST API란 URL을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HTTP 메소드를 통해서 자원에 대한 행위를 표현하여 해당 자원에 CRUD 연산을 적용하는 것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REST API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는 REST 아키텍처 스타일을 따르는 API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REST 아키텍처는 무엇일까요? REST는 로이 필딩 박사의 논문에서 처음 소개된 용어입니다. REST란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약자로 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에서 아키텍처는 바로 제약 조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로이 필딩이 주장한 제약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이 필딩이 주장한 REST API의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6가지가 존재하며 클라이언트 서버, 스테이트레스, 캐시, 유니폼 인터페이스, 레이어드 시스템, 코드 온 디맨드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REST API라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 이 규칙들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HTTP만 따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칙들을 대부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규칙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니폼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늘 발표는 시간 관계상 6가지 제약 조건 전부는 못하고 유니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폼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에도 제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부에 또 다른 4개의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Identification of Resource와 Manipulate of Resource through Representation 이 2개는 오늘날 REST API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 제약 조건인 Self Descriptive Message와 HAILOS 이 2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4가지 제약 조건이 뭔지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Identification of Resource는 이제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URL을 통해서 식별하고 있었죠. product/1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REST API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 규칙들을 잘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nipulation of Resource through Representation 이거는 특정 표현을 통해서 자원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get이나 post와 같은 HTTP 메소드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약 조건도 나름 잘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이제부터 잘 지켜지지 않는 제약 조건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인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전송되는 메시지들은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즉 요청과 응답 메시지만을 보았을 때 이 내용만으로 온전히 다 해석이 가능해야만 셀프 디스크립티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get 메소드 카테고리 /1을 통해서 서버 1번 카테고리에 대한 응답을 받아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요청 결과가 다음과 같이 id와 name을 이 필드가 있는 JSON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응답에서 self descriptive message 조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렇게 응답만 오면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기 때문에 헤더에 HTTP 스테이터스를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컨텐츠 타입을 규정해줘야지 클라이언트가 이 응답이 JSON 형태로 왔구나 하고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항상 받아온 응답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셀프 디스크립티브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 메시지는 이 자체만으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응답이 아이디와 네임이라는 필드를 가진 JSON이라는 객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각 필드가 아이디라는 필드와 네임이라는 필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잡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는 어느 서비스에서 보내는 요청과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getProduct/1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이게 대역글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필드도 상당히 많아 보여요. 물론 이 서비스의 개발자라면 각 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제3자의 개발자가 이 응답을 보게 되는 경우 여기 보시면 포스트 타입이라는 필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스테이트 오브 트랜잭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셀프 디스크립티브하지 않는다는 이런 제이슨 단점이 있습니다. 이 셀프 디스크립티브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자체만으로 각 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응답이 셀프 디스크립티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미디어 타입 문서를 IANA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IANA는 모든 미디어 타입이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미디어 타입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네임 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타입 문서를 명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IANA에 미디어 타입을 등록하는데 이때 앞서서 만든 이 문서를 타입 명세로 등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타입을 해당 미디어 타입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 본 사람은 이게 이 명세가 있구나 하고 이 명세를 타고 들어가서 이 메시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메시지는 어느 사람이 봐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디스크립티브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매번 미디어 타입을 정의해서 IANA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유니폼 인터페이스의 마지막 제약 조건인 HaloS가 있습니다. HaloS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가 하이퍼미디어를 통해서 전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퍼미디어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이퍼미디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가 전이된다 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어느 웹사이트에서 A 태그를 통해서 로그인 화면과 같이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즉 이 웹사이트는 메인 화면 상태에서 로그인 화면 상태로 A 태그를 통해서 상태가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HTML은 A 태그를 통해서 다른 상태로 전이되므로 HaloS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응답으로 받은 제이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투두 리스트를 이번에 한번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투두 리스트를 가져오는 get 요청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버는 제이슨 형태로 투두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응답 객체로 이제 받아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을 통해서 프론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투두 리스트 목록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 페이지에서 가능한 상태 전이는 1번 공부하기를 눌러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과 2번 발표하기를 눌러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상태 전이가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이슨 응답 여기 보시면 객체 같은 경우에는 상태 전이를 시킬 수 있는 링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응답 메시지 자체는 HaloS를 만족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HaloS를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요? 네, 다음과 같이 투두 데이터에 각각 링크라는 필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응답 데이터에 링크라는 필드를 통해서 특정 투두 리스트 목록 페이지에서 A 태그를 통해 여기 이 투두의 링크에 접근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상태를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응답을 통해서 투두 목록 페이지에서 상세 조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응답 메시지는 HaloS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EST API란 REST 아키텍처 스타일에 부합하는 API고 그러면은 REST API 아키텍처란 로이 필딩이 발표한 분산 하이퍼 시스템을 위한 제약 조건 6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REST API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REST를 잘 따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ST의 유니폼 인터페이스가 일단 지켜지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와 HaloS를 위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REST API라고 불렀던 것들을 REST 창시자 로이 필딩 씨가 보면은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네, 레스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참고한 영상인데 이응준께서 발표하신 REST API로 괜찮은가라는 영상입니다. 제 발표를 듣고 이제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면은 이 영상에서 REST API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REST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